네, 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을 시작하는 월요일인데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시장에 급락했기 때문입니다. 뉴욕 증시도 마찬가지이고요. 한국 증시 코스피가 6% 넘게 빠졌습니다. 개인만이 7조 원 넘게 샀고 외국인과 기관 합쳐서 7조 원 넘게 팔았고요. 코스닥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5% 넘게 내렸습니다. 1129선까지 내려오면서 거래 마감했는데 5월에는 시장 팔고 떠나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맞는 말이었을까요? 오늘 함께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 명동지점의 김영재 부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금요일? 지난주 금요일은 사실 전반적인 좀 패닉이 좀 많이 있었는데요. 전반적으로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특히 더 많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많이 상승했던 종목을 계속 꾸준히 보유했던 투자라면 상당히 좀 당황스러우실 가능성이 좀 있을 때 않았나. 그래서 그동안의 투자 전략이 조금 달라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사실 지난주 같은 경우는 글로벌하게 전반적으로 조정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코스피는 초반에 상승세가 컸기 때문에 그나마 약보합 수준을 마감했지만 코스닥은 그러지 못한 관계로 한 6.5% 하락하면서 글로벌 주요 증시에서 가장 약세를 보였던 증시였습니다. 그리고 코스피가 사실 금요일은 정말 천당과 지옥을 갔다 왔는데 8,000이 넘어서 환호하는 그 사이에 다시 급락이 나면서 결국 7,400대 선으로 지금 밀렸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근데 이제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면 또 나타나는 것이 거래 대금 증가인데 지난주 같은 경우 하루 평균 거래 대금이 119조 원까지 지금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객 예탁금은 역시 130조 원대 유지 중에 있고요. 따라서 그 지수가 하락하면서 업종별로 보시면은 지수보다 높게 상승했던 업종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요. 보험이라든지 아니면 통신, 운수 장비, 전기전자, 음식료만이 좀 상승했던 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매크로 지표 살펴보면 증시 안 좋았던 것이 많이 있었는데요. 환율이 이제 1,500원 선으로 다시 올라왔고요. WTI도 다시 100일 달러 선으로 올라왔고 미국 10년물 국채도 4.6% 그리고 미국 30년물 국채 금리는 5%가 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외국인이 사실 주간 단위 순매도 규모 보면 깜짝 놀라실 건데요. 무려 코스피에서 23조 원을 순매도했는데 지난번 최고 기록이 지난해 11월 첫째 주에 기록한 7조 2,600억 원이었는데요. 이 단위를 3배 넘게 확대시켰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코스닥에서는 지난 직전주에 순매수 전환했는데 지난주에도 1,860억 순매수해서 2주 연속 순매수를 이어갔습니다. 사실 금요일 코스피 급락 원인을 여러 가지로 분석할 수 있는데 일단 가장 크게 작용한 것은 급락 하루 전인 목요일까지 5월에만 코스피가 21%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50일 이동평균사의 이격도가 131%를 기록을 했는데 과거에도 보면 닷컴 버블 시대에 라든지 아니면 최근 있었던 조정 당시에도 이격도가 이제 51선과의 130%가 넘는 그 순간부터 지수 조정이 나왔던 경험이 있어서 지수 조정을 조금 고려해 볼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다. 그리고 미중 정상회담이 그 당시 진행되었는데 여기서 어떤 규제가 중국에 대한 규제가 좀 완화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산 규제로 수혜를 받고 있던 2차 전지, 태양광, 풍력 그리고 원자력까지 크게 하락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란과 협상이 좀 난에 빠지면서 국제유가가 상승했다는 점 여기에 이제 물가 상승에 따른 실질 금리의 상승세 그리고 환율이 다시 우상 흐름이 나왔던 것도 조정의 빌미였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이제 경제 지표 중에서는 이제 CPI와 PPI가 발표됐었는데 미국 CPI는 예상치에 부합했는데 그나마 조금 많이 절대적 수치가 높아진 면이 있었고요. PPI 같은 경우 4월 PPI가 전년 대비로는 6% 상승, 전월 대비로는 4.3% 상승해서 시장 예상치를 모두 상회했는데요. 이 생산자 물가는 결국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 지수를 올리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연내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다시 이제 상승하겠다라는 그런 암시를 두었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이 상당히 좀 불안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삼성전자 파업 관련해서 노사의 어떤 협상 결렬 소식만 나오고 그런 합의점을 도출을 하지 못하는 것도 투자 심리에 큰 부담이 되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또 상승이 가팔랐던 만큼 하락도 가팔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늘 그렇지만은 상승 모멘텀도 있고 하락 요인도 있길 마련인데 하락 요인이 조금 더 돋보이는 그러한 한 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다만 이제 중요한 것은 전략이 아닐까 싶은데요. 뭐 많은 최근에는 워낙 개인 투자자분들이 자금을 네. 싸들고 주식시장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런 뭐 상승에만 너무 좀 익숙해져 있을 것 같고 이런 하락에는 특히나 익숙하지 못한 부분 좀 있을 것 같아요. 이러한 시점에서는 어떠한 전략이 유효할지가 궁금합니다. 사실 그동안에 뭐 5월 장세라든지 아니면 올해 내내 장세가 실적 장세였기 때문에 네. 이번 이제 1분기 실적 시즌이 이제 지난주로 공식적으로는 15일에 마무리되었습니다. 마무리가 됐죠. 네네. 네. 전반적으로 보시면 좋은 실적이 나온 것은 뭐 많이 좀 종목별로는 좋은 실적이 주를 이루었는데 다만 좋은 실적에도 주가는 급락하는 세론 현상이 막판에 좀 많이 나왔다라는 면은 좀 아쉬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실적 시즌이 지나고 또 기대들 조금 했었던 미중 정상회담도 지나갔고 그리고 주가 지수 자체도 절대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모멘텀 부재 구간에 진입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수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라고 보고 있는데 만일 지수 조정이 좀 크게 나온다면 코스피 기준으로 작년 4월과 11월 그리고 올해 3월 지수 조정 당시에 이제 이격도가 51선과의 이동 평균선의 이격도를 지금 참조하실 필요가 있는데 네. 그때도 50일 이동평균선을 터치하고 다시 확실한 그 바닥을 찍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50일 이동평균선이 위치가 6,131포인트인데요. 이 포인트까지 바로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좀 지날수록 50일 이동평균선도 쭉쭉쭉쭉 올라올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간 좀 지나면 50일 이동평균선은 6,100이 아니라 6,200, 500까지 올라올 수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코스피 6,500 지지를 고려한 보수적 투자 전략을 고려해 볼 시기가 아닌가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번 조정 시기에는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느냐가 중요할 텐데 저는 그동안에 올해 상승했던 업종군에 대해서 저점 매수를 좀 하는 구간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지난 금요일 급락을 보이는 업종이 추가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가정을 하에 조정 기간 중에 저점 매수를 주력하는 것이 수익률 확보에 유리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대상 업종은 역시 반도체, 원자력, 전력기기, 2차 전지 그리고 태양광을 포함한 신재생 에너지 업종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와 같은 거래 대금 수준이 크게 하락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2분기 실적 개선이 가장 확실한 업종은 역시 증권업종이다라고 네. 저는 보고 있는데요. 따라서 증권업종의 비중 확대도 이번 조정 기간에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데 사실 5대 대형사 정도를 많이 지금 보고 계시는데 그런데 지금 1분기 실적을 제가 이제 좀 몇 개 중소형 증권사를 보니까 네. 시가총액 대비 상대적으로 이익 개선도가 매우 큰 증권사들이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네. 예를 들어서 1분기에 500억 원대 순이익을 기록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시가총액은 5,600억대에 머물고 있는 유진투자증권 같은 종목도 좀 관심을 좀 보여야 되는데 뭐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다는 얘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좀 듣긴 했습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하반기 이제 정부가 코스닥 살리기 정책이 계속 이제 효과를 발휘할 가능성이 좀 있는데요. 이거에 대비해서 미래 코스닥에 소속된 이제 향후 이제 코스닥에 소속된 미래 모빌리티라든지 우주항공, 로봇, 바이오, 방산, 에너지 관련 종목들이 이런 것의 비중을 좀 확대하는 시간으로 좀 삼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추가적인 질문을 좀 드리자면은 네. 그렇다면 이제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주도 업종을 가지고 계신 분들, 뭐 반도체라든지 전력기기라든지 앞서서 말씀하셨던 그런 업종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면 이제 추가적인 매수 기회가 온다라는 건 네. 지금 가지고 있는 업종을 좀 팔고 좀 기다려야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이제 종목별로 다르다고 보고 있는데 네. 저는 지금이 조정의 초기다라고 본다면 그리고 제가 6,500선까지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맞아요. 7,400인데 그러면 한 1,000포인트 정도가 밀릴 가능성은 항상 염두에 두시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 추격 매수는 저는 그렇습니다. 오늘 많이 단기적으로 이것이 해프닝이 끝나고 다시 올라갈 것이냐. 근데 그럴기에는 지금 금리 수준이 너무 높고 그리고 이 금리가 뭐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해소될 수 있는 이런 높은 구간이 해소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이벤트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이벤트들이 좀뭐 지나가는 걸 확인한 이후에 다시 비중을 높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은 좀 비중을 조금 현금 비중을 높이 놓는 것이 향후에 대해서 좋은 저점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접근이 아니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살짝 좀 정리를 좀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특히나 지금 시장을 좀 대응하는 게 어려우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조정이 익숙치 않기 때문일 텐데요. 김영재 이사님께서는 일단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지금 과거에 조정 나온 이러한 패턴을 봤을 때 우리가 최악의 상황을 좀 가정을 해본다면은 6,200선 정도까지 떨어지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되고 그런 부분을 염두에 뒀을 때 사실 지금까지 가지고 계신 포트폴리오에 담고 계신 주도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일단 팔고 현금의 비중을 조금 더 확보를 하는 게 맞겠다라는 의견 함께 전해주셨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1분기 실적 발표까지 모두 끝난 상황이고 금리도 너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조금 더 증시가 치고 올라갈 만한 뚜렷한 모멘텀이 없는 게 문제다라는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다만 이게 주가가 완전히 다시 하락으로 전환되는 건 아니고요. 약간의 조정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실 중요한 것은 유가일 것 같습니다. 결국에 시장을 좀 흔든 건 유가지 않습니까? 네. 유가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유가가 다시 지금 배럴당 WTI 기준으로 $100가 넘었는데요. 5월 초순에 지금 $94까지 내려온 상황에서 다시 이제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시 상승하고 있는 원인은 이란 전쟁이 연말까지 장기화될 가능성이 지금 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예측 기간인 폴리마켓 조사에 따르면 전쟁이 6월 말까지 종료될 확률을 한 34% 정도로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연말까지 장기화될 확률이 64%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5월 하순부터는 미국의 어떤 여름철 휴가기까지 드라이빙 시즌 진입에 따른 휘발유 수요가 증가할 것이고 또 최근 미국에서가 나타나는 현상이 수출은 증가하는데 수입 감소에 따른 재고의 가파른 소진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도 보이기 때문에 5월 말까지 WTI는 $110를 상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 이런 것도 있는데 그렇다면 투자 전략 측면에서는 어떤 걸 봐야 되느냐. 근데 이러한 전쟁 발발 이후에 국제 유가 상승이 나타남과 동시에 정제 마진도 상승을 했는데 그렇죠. 이에 따른 정유와 화학 기업들의 1분기 실적이 매우 좋아졌습니다. 사실 정제 마진이 2월까지는 평상시 수준인 배럴당 $6 수준이었는데 이제 전쟁 발발한 3월에는 $17 선까지 육박을 했고 4월 고점이 5월은 현재 소폭 하락한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분기 정유 4개사의 영업이익이 6조 원이 넘었고요. 네. 또 정유화학 18개 회사의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620% 증가했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네. 특히 정유사들은 국제유가 공행질이 지속되면서 최소 3분기까지는 올해 내내 정제 마진 강세 전망으로서 올해 평소 이익의 한 4배 수준의 영업이익이 전망되고 있어서 이런 점을 감안할 때 하반기까지도 정유사들은 꾸준히 지금 지켜보아야 되는 관심 종목으로 충분히 선정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화학은 아직 이익 수준이 크지 않고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관계로 업종 내에서도 이제 견조한 수요를 확보하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국한해서 좀 선별적으로 좀 투자는 유효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런 투자 포인트에 근거해서 향후 관심적으로 선정 가능한 종목은 정유사인 S-오일, 정유사 지주회사인 GS와 H현대 그리고 이제 라텍스와 ABS 고무라는 필수 소재를 생산하는 금요석유화학, 또 에폭시를 생산하는 국도화학, 그리고 세제 관련 공급 경쟁력이 있는
이수화학 정도는 선정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유가 오르면서 정제 마진 함께 좀 상승 탄력을 받고 있고 이에 따라서 정유사를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정유사들의 주가가 뭐 반도체랑 좀 비교를 해보면은 워낙 많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뭐 저가 매수에 대한 매력도 더 느끼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S-오일 같은 경우는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그 외의 종목들도 한번 관심권으로 두시면 좋을 것 같고 하여튼 뭐 지금 뭐 이게 하반기에 기존 주도주가 더 간다 아니면 뭐 BIT다 뭐 이런 얘기도 뭐 이제 약간 의견들이 나뉘는 것 같아요. 네, 팽팽한데 아직은 그거를 확신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항상 이제 기존 주도주가 다시 올라가는 환상이 좀 더 투자 확률적으로는 높기 때문에 저는 아까 서두에 그래서 이제 기존 많이 하락한 주도 업종을 저점 매수하는 것이 좀 더 유리한 투자 전략이 아니겠느냐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정유주가 짚고 왔고 일단은 유가 상승 그리고 정제 마진 상승에 따른 정유주들의 흐름도 함께 좀 포트폴리오에 약간 좀 담아보자라는 의견으로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 텐데요. 금리 이슈가 뭐 여전히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이 시간 다루기 약간 좀 무겁지 않나라는 네. 생각도 드는데 사실 또 투자자분들께서는 꼭 알고 가셔야 될 이슈일 것 같기도 합니다. 또 국채금리도 미국에서는 워낙 좀 가파르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이제 주로 이제 미국 금리를 보시는데 이제 국내 금리도 사실 만만치 않게 지금 상승 중이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맞아요. 같습니다. 네. 국내 기준금리가 사실 작년 5월 이후 2.5%로 동결이 계속 지금 11개월째 동결인데 시중금리는 국고채 3년물 기준 3월에 3.3%에서 지금 현재 3.75%로 상승했고 국고채 10년물도 3.6%에서 지금 4%대로 상승 중에 있습니다. 급격하게 네, 상승했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회사채도 유사한 수준으로 지금 상승폭을 확대 중인데 금리가 상승세로 전환한 원인은 크게 네 가지로 해석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주식시장 강세로 채권에 요구되는 상대 수익률의 눈높이가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가 유가가 상승한 상황에서 이제 하반 경직성을 좀 유지를 하자 채권 금리에 반영된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은 수준을 지금 계속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가 5월 금통위에서 새로 이제 부임한 신현성 총재님이 물가 안정을 우선시하는 정책으로 인해서 기준금리를 좀 인상할 수 있다는 경계감이 지금 금리에 좀 반영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뭐 글로벌 주요국에서 금리 인하 시점을 좀 후행하거나 아니면 금리 인상을 오히려 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선회했기 때문에 향후 있을 뭐 일본 은행의 어떤 통화 정책이 아니면 유럽 중앙은행에서도 기준금리 인상이 가능성이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제 금리 변동성 확대가 좀 더 이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금리가 안정을 찾기 위해서는 일단 남아있는 금리 관련 이벤트들이 좀 소화되는 모습이 나와야 될 것인데 우선 일단 5월 금통위에서 인상을 하든 동결하든 불확실성이 일단 제거되어야 된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국제 유가 역시 이제 하향 안정화 흐름으로 전환되는 모습이 좀 확인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주식시장이 조정을 보이면서 위험 자산 선호 현상이 좀 둔화될 경우에는 금리의 상승 흐름이 좀 안정적으로 전환될 수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만일 이제 금리 추세가 지금 현재 상승 추세에서 안정화 흐름으로 이제 전환이 확실하다면 그동안 이제 금리 인상 구간에서 가장 약세를 보였던 바이오 업종에 대해서는 어떤 이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현재로서는 이제 금리에 관련해서 가장 취약한 업종이 역설적으로 또 바이오 업종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이오까지 저희 만나보고 왔습니다. 좀 김영재 이사님의 말씀은 결국에는 5월의 조정은 일단 좀 염두에 둬야 되고 지금까지 많이 올라온 뭐 종목들 약간 좀 차익 실현을 한 후에 현금 쥐고 있다가 시장이 더 떨어졌을 때 그때 다시 한번 기회를 보자라는 의견으로 오늘의 코너를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영재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